2-286페이지 이제 섹션 4죠. 4. 대책 구현 및 운영입니다. 대책 구현 및 운영. 자, 첫 번째 정보보호 대책 구현, 그리고 정보보호 대책 유형, 대책 구현 시 고려사항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조금씩 키포인트만 또 키워드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정보보호 대책은 안전대책 혹은 통제 혹은 대응책이라고 한다. 정보보호 대책은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보호 조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장치, 절차, 기법, 행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보보호 대책 구현 및 운영. 정보보호 대책 구현, 운영관리 단계에서, 운영관리 앞에서 배웠죠, 앞 시간에. 단계에서 수립된 정보보호 계획에 따라서, 자, 운영관리 단계에서 수립된 정보보호 계획에 따라서 정보보호 대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보호 대책 구현이라고 합니다. 정보보호 대책은 적절한 관리 조치와 우선순위에 의해서 구현이 된다. 앞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 구현 및 운영 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원. 그죠? 자원이다. 자산이라는 얘기죠. 자산. 인력, 시간, 비용이 지원돼야만 초기 계획에 따라 구현 및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 통제. 자, 합리적인 수준의 보증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정책, 절차, 실무, 관행, 조직 구조 이런 것들. 또 시행 시점에 따라서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규정 통제로 나눠진다. 그 다음 구현 방법에 따라서 하드웨어 통제, 소프트웨어 통제, 그리고 구체성에 따라서 일반 통제, 응용 통제로 나눠진다. 그냥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접근 통제. 자원에 대해서 비인가된 접근을 감시, 접근을 요구하는 이용자의 식별 및 권한 검증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 통제라고 합니다. 보안 정책으로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행정적인 관리를 통제한다는 얘기, 통제. 접근 통제의 원칙이 있어요. 이런 걸 한번 살짝 살펴보고 가면 되죠. 우리가 시스템 보안에서 약간씩 언급이 됐었는데, 최소 권한의 원칙, 권한을 좀 최소화시키겠다는 거죠. need to know라는 정책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알아둬요. 이게 박스 처리해서 하면 이게 최소 권한 정책인지를 need to know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용자들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권한만 허가권만 부여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 사용자에게 일반 사용자, 또 관리자에게 관리자에 걸맞는 그런 권한만 부여하게 된다. 최소 권한은 그것도 최소로 필요한 거. 시스템 주체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 분량의 정보를 사용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객체 접근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최소 관리 정책. 단점, 정당한 주체에게 초과적인 제한을 부과한다. 너무나 과도한 제한을 최소로 해야 되니까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면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 287페이지. 최대 권한의 정책. 이제 최소의 반대겠죠. 자, 개방형 시스템 등 대부분의 시스템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 데이터의 공유의 장점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 최대 가용성 원리에 기반한다.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이용자들에게 많은 권한을 줘서 많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준 겁니다. 사용자와 데이터 교환의 신뢰성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은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보호하지 않은. 우리가 막 공유 디렉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한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그죠? 자원을,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최대 권한의 정책을 활용하면 적합한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장점, 데이터의 공유. 자, 가용성 극대화. 그죠? 언제든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직무 분리 원칙, 보안, 감사, 개발, 생산, 그다음 키 관리, 암호키 변경 등. 이 직무 분리 원칙, 요거 원칙이 지금 3개가 나옵니다. 접근 통제 원칙이라고 해서 요거 말 살펴볼게요. 자, 접근 통제 원칙인데 그 첫 번째가 최소 권한의 원칙. 최소 권한의 원칙. 그 다음 최대 권한의 원칙. 그다음 세 번째 이제 직무 분리의 원칙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얘가 직무 분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 직무란 하나의 직무입니다. 그죠? 하나의 직무를 분리시킨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영업부 업무와 총무부 업무를 분리시키는 직무 분리라고 하지 않아요. 영업부의 하나의 업무를 나눠 가지는 거죠. 그게 직무 분리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보안, 접근 통제에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면 한 사람에게 모든 업무를 다 맡기면 보안에 취약하다는 얘기죠. 뭐 그 사람의 예를 들어 타사로 뭐
이직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보안에 취약하다. 이렇게 나눠놓게 되면 각자 나눠서 업무를 맡게 되면 그 사람의 한 명이 뭐 타사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는 것만큼만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안에서의 이 접근 통제의 원칙에서는 하나의 직무를 분리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접근의 절차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부터 5단계는 식별. 그죠? 식별. 시스템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시스템의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아이디를 가지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게 식별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거를 시스템의 사용자임을 주장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 네가 홍길동이가 맞구나 하는 게 인증이에요. 그래서 식별은 누가 요청해요? 사용자가. 인증은 누가 해줘요? 시스템이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접근 권한 유무를 판별한 다음에 허가를 해주게 되죠. 그리고 허가가 해준다면 그 다음 감사. 기록으로 남기게 되는 감사 정책을 하게 되죠. 이 접근 절차도 식별, 인증, 접근 권한 유물 판별, 허가, 감사라는 5단계도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식별과 인증을 꼭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수행 시점에 따른 통제. 자,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교정 통제가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 수행 시점에 따른 통제. 얘도 시험에 좀 잘 나오죠? 예방 통제. 미리 예방하는 거죠? 자,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예방 통제. 그 다음 탐지 통제. 탐지해내는 거죠? 그냥 쉽습니다. 세 번째. 이제 이 교정 통제가 시험에 잘 나오죠. 교정 통제. 교정 통제. 요 세 가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방 통제 좀 오류나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방하는 거니까 그렇게 별 문제는 없습니다. 발생 가능한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여 사전에 대처하는 능동적인 개념의 통제이며 물리적 접근 통제, 논리적 접근 통제를 나눌 수가 있다. 그다음 그 밑에 물리적 접근 통제, 논리적 접근 통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 발생 이후에 수습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욱 경제적이죠. 그렇죠. 사후에 일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상당히 많은 노력과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 통제가 중요하다. 탐지 통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오류나 누락 또는 악의적인 행위를 예측하여 예방책을 마련해도 예방 통제로만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 통제를 위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탐지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뭐 침입 탐지 시스템으로 탐지해낸다. 탐지해내고 그리고 차단한다든가 방어하면 더 쉽겠죠. 자, 예방 통제, 탐지 통제는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 통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탐지 통제를 통해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문제의 발생 원인과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교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문제 향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변경하는 일련의 활동, 예기치 못하였던 시스템 중단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재실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절차. 여기서 백업과 복구. 자, 통제는 뭐예요? 교정 통제는 이 백업과 복구. 이 복구가 교정 통제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냥 불법적인 접근 시도를 발견해서 접근을 일반한 로그는 탐지 통제, 로그. 그래서 탐지해내는 거죠. 데이터 파일이 복구를 위해서 사용되는 트랜잭션 로그는 교정 통제에 속한다. 그러니까 처리하기 위한 복구를 위한 것은 교정 통제에 속한다는 거죠. 일반 로그는 탐지 통제, 탐지해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로그로 본다면 꼭 구분해서 기억하고 교정 통제가 시험에 잘 나와요. 하지만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교정 통제를 걸어놓기나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넣을 수 있어야 되고 찾아내고, 또 하나 예방 통제, 탐지 통제, 교정 통제를 개념을 설명을 하고 예를 들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번 2줄 정도로는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하시죠. 단답형으로 나온다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수행 시점에 따른 그런 통제, 접근 통제였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판괄호 3번에 잔류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없다라고 했어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위험은 다만 줄일 뿐이라고 했죠. 감소시키고 줄일 뿐. 자, 잔류 위험은 뭐냐? 우리가 예방을 하고 또는 위험을 감소를 시키고 남은 위험이에요. 말 그대로 잔류 위험. 자, 보통 대책에 의해서도 위험은 부분적으로 경감될 뿐 부분적 경감이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전부이고 그 이상의 경감에는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그렇죠. 위험을 줄이려면 뭐 방화벽도 설치해야 되죠. 진입 탐지 시스템도 설치해야 되죠. 또 인원도 필요하죠. 돈도 많이 들어가죠.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이상의 경감에는 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잔류 위험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놓고도 또 남죠. 위협이 또 도사리고 있다는 얘기죠. 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위험을. 그다음 보안이 조직의 필요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일의 일부는 잔류 위험의 허용이며, 그렇죠. 이 프로세스를 위험 허용이라고 한다. 위험 허용 또는 위험 수용이라고 한다. 그 정도는 수용하겠다는 얘기죠. 왜? 그것마저도 다 막으려고 그러면 물론 업무에도 너무나 적분 통제가 되겠지만 막아낼 수도 없고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니까 그냥 수용하고 이 정도까지의 위험은 우리가 수용하고 허용하고 말겠다. 이런 뜻이죠. 잔류 위험도 중요합니다. 288페이지. 관리를 통해 사건의 발생 가능성과 충격의 관점에서 모든 잔류 위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위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건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치 않는 사고의 발생에 의한 충격의 결과를 허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및 잔류 위험의 수준을 허용할 수 없을 때 추가적인 대책의 구현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잔류 위험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근데 잔류 위험이라는 것이 너무 크거나 상당히 중대성이 있는 그런 위험이라면 그건 어느 정도 감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수용하기에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큰 것들은. 그다음 한국어로 4번 이제 대책 식별입니다. 평가된 위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대책을 선정하기 위해 위험 분석 결과를 고려한다. 그렇죠. 위험 분석 또 위험 평가 이용해야죠. 결과를. 관련 위험에 대한 취약성은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한 곳 및 어떤 방식을 취해야 하는가를 지적해야 되고 고려된 대책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대안이 또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대책이 적용되는 영역, 거의 모든 영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물리적, 인력, 경영, 그렇죠. 그다음 위험을 경감실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 앞에서 배웠었죠. 위험 회피, 위험 전가, 보험을 예를 많이 들었어요. 그다음 위험 감소, 그다음 취약성 감소, 가능한 충격 감소, 다 그런 것들이고 실행 대책 선정식 고려사항, 대책 사용의 용이성, 그렇죠. 아무리 좋은 대책도 좀 사용하기 힘들고 적용하기 힘들다면 좀 문제가 될 것이고 사용자를 위한 명백성, 정확하게 사용자들이 이러이러한 대책을 이러이러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구나라는 것을 명백히 알려야 되고 그들을 수행하는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도움이 돼야죠. 그렇죠. 또 대책의 상대적 강화, 그 수행 기능의 유형에 뭐 예방조치, 지혜지, 감지, 복구, 교정, 모니터링, 인식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 보면 제약의 식별 및 검토에 대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제한사항들. 자, 시간적 제약이라는 얘기다. 자, 많은 형태의 시간적 제약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용하는 시간적 기간 내에 대책을 구현해야 된다. 대책이 기간 내에 구현되는지 여부를 또 확인해 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대책 세우다가 치매 사고를 받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또 시간적 제약도 받는다는 거. 그 다음 동그라미 두 번째, 재정적 제약. 자, 대책은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자산 가치보다 실행을 위한 것이 보다 비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모든 노력은 배정 예산을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 예산 안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를 100만 원짜리를 뭐 1억 원에 보호하기는 좀 그렇다는 얘기야. 가치가 있는 자산 가치를 평가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재정적 제약. 또 기술적 제약. 프로그램의 하드웨어의 호환성과 같은 기술적인 문제는 대책 선정 시 그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쉽게 회피될 수도 있다. 기술적 제약 이런 것들은 기술 능력이 있으면 해결할 수도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다음 사회적 제약, 대책 선정에 대한 사회학적 제한은 국가, 영역, 조직 심지어 조직 내에서의 부서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사회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맞는 그런 조건도 다른 나라에 가면 안 맞을 수가 있겠죠. 국가별로 한다면 또 하나의 조직 내부에서도 부서마다 또 다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제약이 해당된다는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그다음 환경적 제약입니다. 환경적 요소들은 자연적, 도시적인 등의 지리적 공간이 가용성이나 극한의 기후 조건 등과 같은 대책 선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거죠. 이걸 환경적 제약이라고 합니다. 자, 6번째 법적 제약. 자, 정보 프로세스에 대한 개인 자료 보호나 형사상의 코드 조항 등과 같은 법적 요소들은 대책의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죠. 노동법과 같이 IT 분야가 아닌 특수법과 규정은 대책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법 안에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정보보호 교육 훈련 뭐 이런 것 그렇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방과로 읽어보면 정보보호 교육 대상이세요.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입니다. 모든 임원. 또 신입사원 및 IT를 이용하는 그룹들 답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IT 시스템 운영자와 개발자, 그룹 조직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 조직을 물리적, 전자적 정보로 출입하는 제3자 그룹, 그렇죠. 협력업체나 막 이런데 조직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일반 외부 이용자 그룹. 그러니까 그 조직의 최고 경영자부터 모든 전 사원 외에 출입하는 협력사, 모든 그 정보를 이용하는 이용자까지도 훈련과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모두입니다. 모두 잘 기억을 하세요. 시험에 나옵니다. 맞고 틀린 옳고 그른 것 찾기 위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보보호 교육 내용. 뻔한 거죠. 정보 처리 정책과 물리적인 정보 보안 방법, 인터넷에 대한 접근 정책, 이런 것들 하기면 되고. 교육훈련 내용 보세요. 또 정보 보안의 중요성, 주어진 보안장치의 사용 방법, 오용 보고 절차 등을 언급해야 하고 모든 직원에게 이거 보세요. IT 보안 필요성을 인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은 왜 필요해요? 보안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다음 운영 관리 직원은 독립적으로 관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와 단순 고장에 대한 검출과 조치, 직접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 외부 운영자의 취해지는 안전 대책의 이행사항 등을 미리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정보보호 인식 프로그램. 정보보호 인식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직 내의 인식 수준을 모든 사람이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증대시키는 것이다. 훈련에는 구성원이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훈련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보안 단계의 실행에서부터 좀 더 진보적이고 전문화된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로 나누어 구성될 수 있다. 자, 단계적으로 나눠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큰 4번. 컴퓨터 운영, 네트워크 운영, 매체 관리. 자, 컴퓨터 운영 기준, 시작, 종료 시간, 시스템 오류 수정 내용, 데이터 파일 및 컴퓨터 출력물의 정확한 취급에 대한 확인, 기록을 이행하는 직원의 신원 정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쉬울 것 같지만 시험에는 살짝살짝 나옵니다. 그다음 291페이지. 컴퓨터 운영 기록. 자, 컴퓨터 운영 기록의 관리는 컴퓨터 운영 및 응용 프로세스의 활동과 사용자 활동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다. 적당한 도구와 절차를 함께 사용하여 보안 위반 사항이나 성능 문제 등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가 운영 기록 관리의 필요성, 개인의 책임성이나 사고, 조사, 침입, 탐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죠. 운영 기록 관리의 필요성은 개인의 책임성, 그렇죠. 책임자가 또 책임을 질 부분이 있으면 하고 또 부과하기 위해서 책임을 사고, 조사, 사고,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하기 위해서 또 침입, 탐지, 누가 들어왔다 나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다음 네 번째, 운영 기록 관리 기준 관련 사항 및 조치 방법. 자, 운영 기록 관리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고 누가 또는 무엇이 그 사건을 발생시켰는지 확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날짜, 시간이 실제 사용자인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들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다음 방거로 2번에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보통신망 접속에 따른 접속 기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접근 가능한 통신 경로 및 컴퓨터를 최소화하여 정보통신망 접속에 따른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에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해야 된다. 중요한 전송로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각각의 전송로 및 네트워크의 특성에 따른 그런 감지 그리고 제어 또는 통보 기능을 설치해야 된다. 감지, 제어, 통보 기능 설치해서 이용회선 구분, 접속 기기, 데이터 송신 포맷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92페이지 네트워크 보안 정책. 자, 비인가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사용자 터미널과 컴퓨터 서비스 간에 물리적, 논리적 경로를 통제해야 된다. 이게 네트워크 보안입니다. 또한 접근이 허용된 네트워크나 네트워크 서비스, 네트워크 접근 인가 절차, 관리 통제 및 절차와 같은 사항을 접근 정책에 포함해야 된다. 그다음 매체 관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보관, 관리 기준에 명시되어야 할 사항, 데이터의 식별번호, 보관 기간, 보관 목적, 보관 책임자, 보관 일시 이런 것들을 적어놓게 되는 겁니다. 데이터 보관할 때 이런 것도 살짝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데이터 관리 기록부,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데이터 관리 기록부를 비치해야 된다. 그렇죠. 언제 누가 이렇게 변경을 했고 누가 이런 것들도 관리해야 된다. 데이터의 폐기, 데이터 폐기는 절차를 규정하여 실시해야 하며 규정에 포함될 내용을 다음과 같다. 데이터의 보존, 연한, 폐기, 이유, 데이터의 폐기에 따른 방식, 폐기 방식, 폐기 일시, 폐기 확인 방법, 폐기 내용 이런 것들 다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살짝 기억하셔야 돼요. 데이터의 출납, 데이터의 출납은 출납 요청서에 의해서 데이터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출납 요청서에 의해서 데이터 담당자가 처리해야 됩니다. 보안 책임자는 보안 책임자 의무사항에 따라서 데이터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보안 책임자의 의무사항, 데이터 파일의 통제 및 보호책 광고. 이게 보안 책임자의 의무사항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보부 대책 구현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섹션 4 이제 업무 연속성 관리가 나오겠죠. 잠시 좀 쉬었다가 업무 연속성 관리 하죠. 네.